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우리가 소버린 AI 관련주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알아봤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와이즈넛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네이버를 끝으로 이제 소버린 AI 관련주 영상을 좀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썸네일에도 썼지만 네이버 지금 우리가 좀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네이버라는 회사는 사업 영역을 펼치면 상당히 많죠.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무거운 주식인데 사업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오늘 주제에 맞게 이 소버린 AI 관련된 내용만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이버의 현재 개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25만 6천 원의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40조 5,599억 원입니다. 1억 5천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됐고요. 외국인 비율이 45.46%로 굉장히 많습니다. 52주 최고가가 지금 현재 주가 위치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은 52주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요. 대부분의 이제 IT 기업들이 창업주가 주식 보유수가 가장 많은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성장 당시에 투자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이력 때문에 지금은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에요. 9.24%고, 블랙록이죠. 블랙록이 뭐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6.0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죠. 그리고 자사주가 5.77% 정도 되고, 네이버의 현재 대표이사는 최수연 대표이사님이신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의 창업주는 이혜진 의장이죠. 이분이 이제 개인 보유 지분으로는 가장 많긴 한데, 네, 이혜진 의장 여기 나오죠? 네, 이혜진 의장이 현재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612만 9,72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보다는 주식 보유 수가 적긴 한데 어쨌든 가장 많은 개인으로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네이버의 실질적인 지배구조 내에서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가이던스까지를 보면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8조 2천억 원에서 올해 가이던스는 11조 8천억 원까지 이제 외형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조 2천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20% 가까이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보면 당연히 현금이 많겠죠. 부채 비율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유보율이 여기 지금 화면이 꽉 차가지고 나오지 않을 정도로 유보율이 16만 6천%예요. 이게 유보율이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납입했던 납입 자본금 대비로 얼마나 많은 이익 잉여금을 남겼느냐,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창업 자금을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영업 이익을 남겼느냐, 이제 그런 수치로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남긴 이익금이 많다라는 거고, 이익금이 많으면 이 많은 이익금을 가지고 배당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무상증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와 현금 확보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세 번째로 유보율, 이익 잉여금을 얼마나 많이 쟁여놓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엄청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주제로 좀 돌아와서,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우리가 네이버를 주목을 해봐야 되냐, 그 첫 번째 이유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소버린 AI,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정책 브리핑에 나온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나온 뉴스인데,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뉴스를 보고 있어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정예팀을 뽑는데, 먼저 5개 팀을 뽑고요. 여기에서 2개로 압축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여기 정예팀에 뽑히기 위해서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 사업자 선정 일정을 먼저 간단히 보시면요. 자, 일단 7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올해 8월까지 진행이 되고, 중요한 날짜가 이때죠. 9월. 9월에 이제 접어들면 5개로 이제 압축이 되는 최종 본사업자 선정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게 선정되는 이 5개의 사업자는 컨소시엄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민간 기업 플러스 뭐 국책 연구기관 조합,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이 업체와 함께 같이 컨소시엄이 누가 딸려 들어갈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력 후보 기업 리스트가 누가 있느냐? 먼저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네이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가장 유력한 후보고, 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SKT도 마찬가지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소기업으로 코난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와이즈넛 우리가 다 알아봤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 아무래도 네이버가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 리스트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다뤄보는 거는 왜 네이버가 유력한 후보인지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단서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누가 선정이 될 거냐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기 이전에 그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디션을 본다라고 하면 심사위원들의 성향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사로 돌아오시면 어떤 기준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볼게요. 자, 이 기사에서 중요한 첫 번째 선정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픈소스로 이게 확산이 될 경우에 경제사회 전반에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사회적 편익이 확산이 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내 오픈소스로 확산이 될 경우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 선정된 사업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AI 전환을 위해서 이거를 오픈소스로 확산을 시키겠다라는 목적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 AI 산업의 경쟁력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촉진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여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 단지 어떤 기업의 배불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편익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것을 일단 도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군지, 자, 이거를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AI 인재 육성. 이게 지금 시점에서 몸에 와닿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거듭나는 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참여를 필수로 한다. 이것도 중요한 조건이겠죠.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자 선정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그 선정 기준이죠. 6개월 이내 출시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참여할 수 있는 팀이 선정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정부의 선정 기준에 네이버가 가장 부합한 사업자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성능 기준에 있어서 최근에 발표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이 추론형 모델이죠. 이 싱크가 코발트 700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준을 근거로 점수를 매겨서 누가 가장 이 성능이 좋은지를 평가하는 건데 여기에서 최고 성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에요. 글로벌 내에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경량형 추론형 모델이 또 있는데 이거를 공개해서 생태계에 기여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선정 기준 중에 성능은 이제 세 번째 선정 기준이었고요. 오픈소스는 첫 번째 선정 기준이었죠.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스타트업과 학계와 협력 가능성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선정 기준도 이미 네이버는 충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 춘천에 대형 데이터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제가 예전에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이 내용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자, 이러한 이유로 네이버가 가장 선정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선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을 계속 이렇게 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기획수석의 이제 하정우, 기존의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 출신이었던 하이퍼클로바 X 개발을 했던 주역이죠. 이분이 미래기획 수석으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두 번째로 지금은 이제 최수연 대표이사인데 그 전 대표이사가 이분이었죠.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이사가 이분이 중기부 장관에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네이버 인사 두 명이 이렇게 중요한 정부 인사로 이렇게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네이버가 중요한 축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 이 영상을 준비하는 목적이 왜 네이버를 투자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 알아봤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선정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가 당연히 첫
번째 이유고요. 여기에 선정되면 엄청난 이제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집중이 될 뿐더러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능성으로 올라가고 조정을 받았다면 확정이 된과 동시에 더 많은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조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자, 먼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이유는 소버린 AI를 통한 해외 매출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전에 없던 시장이 열린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건 마치 우리나라 K원전이 기존에는 진행하지 못했었던 해외 원전 수출의 활로가 열린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로 부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주가 흐름의 특이점입니다. 지금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건 살펴볼 테니까 이건 마지막에 다뤄보도록 하고, 두 번째 투자 이유에 대한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온 사이트는요, 네이버가 운영하는 이 클로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한 네이버가 얘기하는 그들의 소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뉴스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가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 내용에 보시면 네이버가 얘기하는 소버린 AI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AI가 우리에게 좋죠. 인류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이 파급력으로 인해 우려도 공존하는데, 첫 번째로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윤리 및 보안 이슈, 경제적 존속, 문화적 획일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AI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나 개발도상국, 그리고 뭐 중동, 그리고 뭐 유럽 할 것 없이 각 국가마다 자신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소버린 AI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정 산업을 예를 들어서 국방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코난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의 뭐 팔란티어를 표방하면서 카이와 함께 국방 AI 쪽으로도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기술을 우리나라의 소버린 AI가 아니라 오픈 AI, 뭐 미국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방 AI를 구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디벡스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국방 AI 기술을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국방 기술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보안 이슈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예민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국방 쪽으로만 접근을 해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소버린 AI를 구축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우리나라도 시작을 한 지 이미 꽤 지났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국가별로 AI 개발 현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2023년에 시작을 했고요. 프랑스, 그리고 일본도 2023년에 일본어 기반의 소버린 AI 개발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지금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요, 프랑스는 2023년 미스트럴 AI를 공개를 하였으나 이게 영어 데이터 중심으로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완전한 소버린 AI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아랍, 인도에서도 LLM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상용화 단계조차 이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기에서도 얘기하지만 LLM 개발이 기술적, 경제적 난이도가 높다,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네이버의 소버린 AI의 독자적인 경쟁력이 뭐냐라고 이제 강조하는 게, 실제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요, 영어와 중국어가 아닌 자신들의 지역 언어를 기반으로 초거대 AI 모델을 토대부터 구축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기반 AI 산업 생태계, 대표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경험까지 갖춘 기업은 네이버가 유일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뭐 플랫폼, 그리고 LLM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가 유일하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해외 매출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네이버가 유일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필요는 한데 기술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거죠. 소버린 AI 확보를 원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해당 국가에 소버린 AI를 공동 개발, 투자,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 자신들도 여기에 하이라이트 음영을 칠할 정도로
이게 중요하고 자신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K원전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네이버의 매출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냐면 대략 한 14%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14%에서도 50%가 일본 매출이에요. 일본 쪽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 매출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나오지 않았던 해외 매출 비중이 자, 이번에 부각받고 있는 이 소버린 AI, 자, 이쪽으로 만약에 해외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파급력은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해외 매출로 이게 확대가 됐잖아요. 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방산 시장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이 지금 여러분들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억하시죠? 기존에는 내수 시장 중심이었던 게 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되는 순간 주가의 밸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것을 근거로 뒀을 때 이 네이버가 기존에 14%밖에 안 되고 이 중에서도 50%가 일본에 국한됐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해외 매출로 확대가 된다. 그 중심에 소버린 AI의 기술 수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첫 번째 사례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아마 시장에서는 엄청 큰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이제 주가 흐름의 특이점인데 이거는 잠시 후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이버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자, 이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차트 분석으로 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이버의 이번 2025년 1분기 보고서에 포괄 손익 계산서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4,832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기타 수익, 뭐 이자 수익, 금융 수익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업 활동이 아닌 뭐 지분 투자라든지 뭐 임대, 뭐 기타 등등 영업 외 수익이 잡힌 건데 어떤 건지 세부 항목은 나오지 않지만 일단 기타 수익이 약 한 100억 원 정도 잡혀 있고요. 이자 수익으로 288억 원, 그리고 금융 수익이 641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합치면 뭐 대략 1000억 원 정도가 넘는 건데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 되는 분기 이익이 영업 외 이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4,800인데 1000억 원 정도가 영업 외수익으로 잡힐 만큼 네이버는 그만큼 여러 기타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좀 잠깐 보실 텐데 지금 보시면 이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종속 계열사가 아니고요. 네이버가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우리가 뭐 다 알아볼 필요는 없고 제가 좀 눈에 띄는 몇 개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뭐 첫 번째로 나오니까 보시면 미래에셋 증권 쪽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초기에 투자했던 게 5천억 원이에요. 제일 많이 투자한 기업인데 5천억 원 정도를 이 한 기업에 투자할 정도로 돈이 많았나 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뭐 CJ 대한통운도 있고 이건 제가 관심 없고요. 위버스 컴퍼니 좀 관심이 있네요. 여러분들 위버스 아십니까? 하이브 알죠, 여러분들? 엔터 회사. 하이브가 갖고 있는 팬덤 플랫폼이 바로 위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는 SM을 보유하고 있는데 SM은 디어유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디어유를 가지고 있다면 네이버는 위버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도 꽤 돼요. 44.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버스에 대한 네이버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YG도 투자를 했네요. 한 500억 원 정도 초기 투자를 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기업으로 잘 알고 있는 VFX 사업을 하고 있죠. 자이언트 스텝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투자했을 때는 한 7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분 보유가 한 3.65%로 일부 좀 줄여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 로봇 기업이죠. 클로봇도 초기 투자를 했습니다. 8억 원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현재 기준으로 클로봇 주식을 38,000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클로봇 주가가 2만 원이 좀 안 되잖아요. 2만 원이라고 높게 잡아도 요 주식수를 곱하면 그러면 이제 평가 금액이 8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이제 7억 원대인데 초기 투자했었던 금액이 8억이니까 네이버는 클로봇 투자는 지금 약간 물려 있는 상태고요. 클로봇 물려 계신 분에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네이버도 물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AI 관련주로 알아봤었던 크라우드웍스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데 이 회사도 네이버가 2억 원 정도의 초창기 투자를 했고요. 지분율이 1.38%, 지분율은 굉장히 낮네요. 5만 5천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이죠. 퓨리오사 AI, MPU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초기에 5억 원 정도만 이제 투자를 했네요. 투자금이 이제 크진 않은데 네이버가 퓨리오사 AI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여기죠. 네, 보시면 8.1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퓨리오사 AI를 이 당시에 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분 8.15% 주식수로 따지면 10만 7천 주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뭐 5억 원이란 돈이 뭐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 입장에서 5억 원이 큰 돈일까요? 여러분들도 5억 원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이 돈을 가지고 퓨리오사에 10만 주를 보유할 수 있다.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투자하시겠죠. 자, 네이버가 5억 원을 가지고 퓨리오사에 8.15% 지분을 보유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퓨리오사 AI의 이제 감사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이제 지분율이 나와요. 백준호 이분이 이제 대표이사죠. 이분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17.64%입니다. 네이버가 8.15%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지분율인지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퓨리오사가 얼마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메타가 인증을 해줬습니다. 네, 이 뉴스는 이제 올해 6월 22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재명도 점 찍은 퓨리오사 AI, 뭐 점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것 같고요. 엔비디아마저 넘본다. 네, 그때 방문했을 당시의 사진이고요.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기사 내용은 이거죠. 퓨리오사 AI는 올해 초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수 제안을 실제로 받았는데 거절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지금 일단 메타가 인증해 준 건 1조 2천억 원입니다. 근데 네이버가 여기에 지분 8.15%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한 돈이 5억이라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낮게 잡아서 8%라고 계산을 해도요. 이거 1조 2천억 원에 8%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96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억이 960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투자입니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까 영업 외 수익이 높은 이유가 이런 쪽으로 투자를 제법 잘해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그 벤처 기업 중에 생존한 기업이 90%가 넘는다라는 그런 뉴스도 뭐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네이버가 나름 투자도 제법 잘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영업 외수익이 꽤 짭짤하게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까 소버린 AI 그 생태계 내에서 퓨리오사의 지분을 8%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가 왜 눈독 들이겠습니까? 그 메타는 얘네가 갖고 있는 GPU 수만 해도 뭐 몇십만 개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얘네가 뭐가 아쉽다고 한국의 NPU 제조사를 노크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퓨리오사 AI가 갖고 있는 잠재 가치가 높다라는 건데 퓨리오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이 이점이 굉장히 큰 이점으로 아마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네이버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뉴스 중에 하나가 뭐 네이버페이 뭐 상장 이슈와 업비트와 네이버페이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뭐 제휴를 맺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부각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관심 있는 분들 뭐 뉴스를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건 스테이블 코인 쪽이 아니라 소버린 AI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투자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주가의 흐름의 특이점이 온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네이버 차트인데요. 굉장히 많은 상승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조정이 좀 있긴 하지만 7월 7일 월요일에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상승을 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일단 거래량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네이버의 주봉 차트인데 과거 최고가를 기록했었던 게 46만 5천 원. 여기 2021년 7월 26일이에요. 이 무렵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냥 누가 사도 어떤 종목을 사도 주식이 막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막 돈복사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엄청 부각을 받으면서 비대면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가 엄청 부각을 받았는데 네이버가 제페토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대장주로 그때 부각을 받았었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재가 많았었던 2021년에 46만 5천 원을 정점으로 찍고 나서 계속 내리막을 탔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의 조정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때가 2021년 7월이었고요. 지금이 2025년 7월입니다. 4년의 조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4년의 조정.
4년 동안 계속 눌려 있었어요. 그나마 바닥을 잡았던 시기, 자, 이 시점이 언제냐면 2022년 말이었는데 이때부터만 계산을 하더라도 거의 뭐 3년 가까이 되는 이런 박스권을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자, 이 기간을 뚫고 나서 그때 엄청나게 올랐었던, 자, 그때 동학개미운동 시절에도 나오지 않았었던 거래량이 최근에 나왔단 말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주가의 특이점이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일봉 차트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일단은 하단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 부근에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으로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자, 최근으로 땡겨 오면 매물대가 다르죠. 자, 밑에 보유하신 매물대는 거의 없고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의 매물대와 지금 현재 주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뭐죠? 지금 네이버를 보유하신 분들의 대부분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 많은 역대급 거래량이 매물대가 대부분 어디에 모여 있냐? 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뉴스로 들어왔죠? 이 거래량이 떴던 게 뭡니까? 소버린 AI잖아요. 네이버 메타버스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AI를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이 AI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아직도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유력한 후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분들은 이 결과를 기대하고 어느 정도의 만족할 만한 차익 실현을 기다리고 들어온 겁니다. 자, 이분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 누릴 때까지는 계속 보유를 할 확률이 높아요. 자, 우리가 악성 매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상단에 많은 매물대가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차트들을 보시면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계속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본전 심리 때문이죠. 이분들은 계속 물려있기 때문에 내 본전만 오면 팔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지배적이어서 주가가 올라가려는 이 힘을 계속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질 않는데 지금 네이버의 차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느긋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다라는 거예요. 악성 매물이 없는 시점,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일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지금 주가 위치를 보시면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고점에서 내가 진짜 이 꼭대기에서 샀다 재수없게 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3%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편이에요. 본전이 오면 팔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상방을 누르는 저항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지금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 더군다나 이제 9월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이버가 호재가 많기 때문에 주가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그래도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데다가 제가 세 번째 주가의 특이점이 왔다라는 거는 이제껏 없었던 거래량이 터진 지금 시점에 대부분의 매물이 현재 주가 부근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라는 건 시장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들어온 건 메타버스가 아니라 단순히 소버린 AI 때문에 들어왔고 이 들어온 수급 주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이 소버린 AI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고 그 소버린 AI가 해외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가의 특이점이 올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위치에 포진이 돼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수급 주체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은 팔고 있고 개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사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 지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기금이 모으고 있는데 연기금은 최대주주잖아요. 그 최대주주가 주식을 계속 사고 있고 우리나라 기관이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기관도 네이버가 당연히 선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는 좀 굵직한 종목을 다루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앞선 영상보다는 좀 길게 왔는데 이 AI로 축약해서 설명을 드려도 좀 내용이 길어졌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맥락을 잡으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네이버 영상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누르세요. 지금 밑에 들어가셔서 거기 밑에 있잖아요. 거기 누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민텍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버린 AI 관련주 영상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